자, 이제 기, 혈, 정, 신, 진액 중에서 앞에 이제 기는 바람과 같고 혈은 물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로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정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정이라는 것도 기와 마찬가지로 선천의 정과 후천의 정으로 나눕니다. 그럼 과연 정은 무엇이냐? 이 정은 인체를 구성하고 우리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덩어리라는 거. 근데 보이지 않는 거죠. 기도 보이지 않는 거였고 정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류되는, 정이 없어. 정이 떨어져. 뭐 이런 표현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인체와의 어떤 그 연관성을 얘기한다면, 정은 하나의 인간을 생장하고 발육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정이 모자라면 우리가 정박아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뱃속에서 잘 자라서 이 출생을 했는데, 외모면 모든 것이 다 뭐 문제가 없는데 코드 하나가 뭔가 부족한 거, 이게 바로 정이 무어라, 딱 이렇게 찝어서 우리가 표현은 못하는 거지만 이게 정이 모자른 상태, 이걸 우리가 정박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정이 떨어지면 생장 발육이 지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태어나고 정상적인 생활활동을 하면서 자랐어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 정이 또 모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정이 밑으로 이제 하얀 곡선을 가면서 늙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될수록 정이 하얀 곡선을 띄게 되면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바로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항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이라는 것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기란 무엇이다, 정이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잘 인지하는 것이 바로 동의학, 우리 경락을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듯이 선천의 정, 선천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얘 또한 입대식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후천지정, 후천의 기와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그 이후에 먹거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후천의 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좋은 음식을 섭취해서 잘 소화를 시켰느냐, 그것이 내 몸에 잘 흡수가 됐느냐에 따라서 후천의 정은 나의 생장과 발육을 굉장히 북돋아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그래서 비위 기능이 바로 후천지정의 포인트예요. 비위 기능이 정상적으로 좋아야 내가 먹은 음식들이 잘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기화작용을 거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비위 기능을 통해서 소화 흡수가 된 것들이 영기로 변하죠. 이런 기화작용이 잘 돼야 어디로? 바로 심장과 허파라고 하는 것에서 혈액이 흡수가 돼서 잘 돌게 돼요. 그래서 기화작용을 통해서 바로 종기가 되죠. 우리 인체는 기와 혈이 잘 돌아서, 그러니까 선천의 기와 후천의 기인 영기가 만나서 내 몸에 잘 순환을 통해서 돌면 마지막에 여기 단중혈 쪽으로 종기가 형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에너지화가 잘 돼서 나를 성장시키고 잘 운행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후천의 정에서 얘기하는 기화작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정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 신장은 좌우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좌에 신장이 있고 우에 신장이 있는데, 바로 얘네들이 각각 배아래 고유정, 이게 뭐냐면 오장육부, 내 몸 안속에 있는 내장이라고 하는 것의 기운을 돌게 해주는 정을 우리가 배알 고유의 정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생식작용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합궁하면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드는 그 자체, 이걸 우리가 생식이라고 표현하면 이 생식 고유의 정이 바로 종족 본능이라고 표현해요. 따라서
후천의 정을 통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 뱃속에 있는 장부를 튼튼하게 하는 정과 그 다음에 종족 본능으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데 원초적인 그러한 종족 본능의 이 정을 우리가 후천의 정에 귀속시켜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어때요? 나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인자가 되고 또 달리 종족을 새롭게 번식시키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정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이 마르면, 정이 모자르면 몸이 쭈글쭈글해진다. 결국 노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이 충만하면 어때요? 몸이 건강하고 우리 살결도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래서 요즘은 노화의 시기가 굉장히 많이 뒤로 물러났잖아요. 60대는 청년이고 한 80, 90 넘어가야 조금 이제 쪼글쪼글해지는. 이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가 생장하는 곡선에 따라서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어든다. 이렇게 인지를 하셔도 돼요. 자, 정을 이제 생각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면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에는 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신을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저 또한 본 적이 없고 근데 우리가 신을 믿잖아요. 우리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 앞에 얘기했던 정이라고 하는 것과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모아서 나의 정신을 유지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 바로 신은 사람의 정신활동을 말하고 바로 이 정신을 주관하고 정신의 기운을 조절해주는 그것을 딱 잡아주는 이게 어디에서? 우리 몸에서는 심장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심장의 기운이 좋으면 정신이 또렷하고 심장의 기운이 저하되면 정신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의심을 하거나 잘 까먹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칠정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바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칠정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돼요. 그래서 기쁘고 화내고 그 다음에 슬프고 생각을 많이 하고 깜짝깜짝 놀래고 크게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신적인 부분은 정신적인 부분은 편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화도 내고요. 잘 울기도 하고요. 잘 뭐랄까 조울증처럼 깊게 또는 높게 이렇게 기복이 굉장히 심하게 우울해지거나 기뻐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공포감이 그러니까 평상의 성인들은 그렇게 잘 공포감을 느끼지 않지만 이렇게 신의 기운이 또 심장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공포감, 잘 놀램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 바로 이렇게 심신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은 편안하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이제 심장까지 넘어서 얘기를 했는데 심장만 얘기를 해도 심장이 멈추면 생명력은 멈추잖아요.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이 없어지면 생명이 없어진다. 우리 인체가 없어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 근데 보이지 않는 바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얘기한다면 이 정신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혼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5장에서 존재하는 신의 형태가 있어요. 이 신의 형태를 5장 6부에서는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보지 않은 거고 보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장의 그 신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혼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간에서는 이 혼의 형태로 나타나고 심장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신, 신의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표현하고 비장에서는 의로 나타나요. 이거 뭐예요? 생각 의자죠. 그러니까 생각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 백이라고 하는 표현은 혼백백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간장의 혼과 폐의 백을 같이 이제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폐의 기운은 이 혼백백의 이 신으로 나타나고 신장의 형태는 뜻지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혼백이 나갔다 또는 뜻이 굉장히 확고하다. 그래서 보통 이 신장은 어디예요? 수에 해당하는 장부죠. 그래서 수형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 신장 방광의 기운이 좋게 태어난 사람들은 뜻이 바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굉장히 총명하다 이런 쪽으로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신이 오장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다르다라고 하는 정도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조금 어렵지만 이거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번째 진액으로 가면 이 진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체액을 모두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 몸 안에 있는 액체 상태의 것, 이것을 우리가 진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식물이 들어와서 기화가 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들어온 첫 번째 것들은 바로 우리가 영기로 나타난 기화작용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오장육부로 다 가면 또 다른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오액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오장육부에서 우리가 오장을 기억을 하시면 오장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가 있었습니까? 자, 목에 해당하는 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화에 해당하는 심장이 있었고, 토에 해당하는 비장이 있었죠. 금에 해당하는 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에 해당하는 신장이 있었어요. 이 각각 오장에서 나타나는 액체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다 기화가 됐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보시면 간은 눈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의 기운이 떨어지거나 간의 기운이 상하거나, 자, 그래서 눈물이 너무 마르는 경우가 있고요. 눈물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에서 나타나는 오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눈 나타나는 물로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심장은 우리가 혈액이라고 하는 것을 주관하는 이 심장이 혈액이 많이 돌면 내 체온이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장에서 기화된 오액의 형태는 무엇이냐? 나의 체온 조절의 주력자라고 하는 땀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은 땀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지라와 이자라고 하는 우리 몸의 중간에 위치하는 이 비장이라고 하는 거는 오액의 형태가 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소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고 싶으면 침이 고이죠. 이런 형태. 그래서 우리 소화에 연관되는 비장은 오액은 침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폐라고 하는 것이 허파에서 호흡을 주관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폐의 기능은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가장 첫마디 코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코로 나타나는 액체 상태, 이 오액은 바로 콧물이다. 폐에서 나타나는 진액은 콧물이다 라고 해서 우리의 폐의 기운이 허하거나 실하거나에 따라서 콧물이 마를 경우가 있고요. 코가 너무 건조하거나 아니면 너무 실하게 콧물이 막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마르고 건조함, 요거 이제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콧물, 진액 이렇게 표현하고요. 신장에서 나타나는 진액은 무엇으로 얘기하느냐면, 앞에서 우리가 신장은 우리가 정을 관리한다라고 표현했고요. 정은 선천지정과 후천지정을 얘기했는데, 그 후천지정 중에 우리가 생식 본능이라고 하는 그런 생식 본능의 정이 있었잖아요. 그 정이 바로 이제 액체 상태로 나타나면 정액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신장의 기운은 오액이 정액으로 나타난다. 신기능이 저하되면 정액이 고갈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타액 중에 또 하나 침으로도 표현을 하는 거. 신장은 다른 거랑 달리 정액이나 침으로 오액이 발산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액체 상태의 것 모든 것 중에 여러분이 5가지 오해, 눈물, 땀, 침, 또 뭐죠? 콧물, 정액. 요 정도로 5개를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기, 혈, 정, 신, 진액 이 5가지는 우리 몸에서 돌고 도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운행하는 그 체계가 무엇이냐면 12경맥이에요. 그래서 12개의 경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몸의 주축돌, 우리 몸의 중심축을 흘러간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바로 그래서 이것을 발을 정자 써서 12정경맥 이런 표현도 해요. 우리 책에서 표현하는 게 조금씩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아, 이 책은 틀린데 저 책은 틀린데 막 이렇게 보시지 말고 12개의 경맥에 있어 12경맥 또는 12정경맥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주고 있고요. 얘네들의 특징을 보면 12개, 6장 6부의 장부를 합해서 우리가 12개라고 표현하면 이 각 장부를 다스리는 그 기혈의 흐름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각 장이나 부에 속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심장 또는 신장, 폐장 이런 것들에 흘러가는 각각의 줄기가 있는데 그 흘러가는 기혈순환의 줄기는 인체의 좌측과 우측에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폐의 그 기혈의 흐름은 경락줄기는 이 가슴 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손으로 흘러가는데 이쪽에서만 흘러가느냐 아니에요. 반대편 여기서도 흘러가요. 좌우 양측에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지와 화지란 팔과 다리라고 하는 쪽에 다 흘러가는데 바로 상지 하지에서도 내측과 외측이 있어요. 제가 다리는 올려 보이지 못지만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팔도 내측이 있고 외측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다리에도 보면 이렇게 내측, 허벅지 내측과 바로 이렇게 중심축, 바깥축. 그래서 이 12개의 경맥이라고 하는 것의 흐름은 좌우 양측으로 흘러가는 것과 상지 하지에서는 안측과 바깥측, 중간측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나중에 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미리 이제 서론적으로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12경맥의 명칭이 제가 이제 여기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냥 허파줄기, 대장줄기 이렇게 표현할 건데 그래도 여러분이 경락의 이론을 입문하면서 각 장부의 명칭이 왜 생겼는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처음에 입문할 때 너무 어지러웠어요. 왜 이렇게 이름이 붙였는지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꼭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12경맥의 명칭은 각각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정했느냐. 첫 번째는 손을 지나가느냐 그러면 수를 붙였고 다리를 지나가느냐 그러면 족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러니까 몸의 앞면을 지나가느냐 몸의 앞면에서도 이제 깊게 지나가느냐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몸의 뒤쪽 바깥쪽을 지나가느냐 해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음에 지나가는 것은 음에 해당하는 태음, 소음, 거름을 집어넣고 양에 해당하는 우리가 뒤쪽을 지나가는지 뭐 외측을 지나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태양, 소양, 양명 이렇게 이름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장부의 특징으로 폐, 심장, 뭐 신장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집어넣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수는 손을 지나간다는 거고요. 태음하면은 쪽으로 가장 깊게 우리 앞면에서 장부 안쪽으로 지나간다는 표현이에요. 이 폐의 줄기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기혈의 흐름은 바로 수태음 폐경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수태음 폐경에 보이지 않는 경혈의 줄기는 이렇게 가슴에서 손으로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족태양 방광경 하면 다리 쪽을 지나가고 등 쪽에 태양을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방광경은 다리를 지나가고 가장 큰 양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여러분이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해서 이제 제가 좀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면 바로 손을 지나가는 것이 수태음 폐경, 수양명 대장경. 양명, 소양, 태양이 지나가면 양에 해당하는 줄기고요. 태음, 거름, 소음이 지나가면 다 음에 해당하는 줄기인 거예요. 그래서 폐와 심포, 심경은 손을 지나가는 음경이고 대장, 삼초, 소장은 이 손을 통하는 이 양에 해당하는 줄기다 이런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손에는 세 개의 음경과 세 개의 양경이 지나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 여기 다리를 지나가는 걸 보면 발끝까지 이제 진행을 해주는데 바로 족태음 비경 이렇게 읽죠. 비장경락은 발 쪽을 해서 어떻게 태음 몸 안쪽에 큰 음으로 지나간다라고 표현해요.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족걸음 간경 그러면 이 간경은 족걸음 안쪽으로 해서 흘러 올라오게 되죠. 그 다음에 족소음 신경도 마찬가지. 그래서 음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양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위장, 단경, 반경은 양경에 해당이 돼서 발 쪽을 지나가고 얼굴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참고를 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각각의 경락은 이름이 이렇게 붙였구나. 이름을 통해서 어느 위치구나 라는 것을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하시면 잠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행의 부위는 음과 양이 뒷면과 앞면, 내측과 외측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